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보훈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훈의 관점. 그러니까 예.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고 그리고 또 품격이 있는 나라인 셈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예우를 하자. 저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수 세력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와 국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도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치고 나가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보훈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 외압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테고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예, 공수처 수사, 공수처에서 좀 너무 뒤늦게 수사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공수처든 아니면 뭐 특검을 시작하든 해서 그건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예.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그리고 또 예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우를 해드리고 그래야겠죠.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보훈의 관점보다는 외압 의혹을 이제 특검 안으로 올릴 것 같은데 그럼 만약 내일 당장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안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찬성 반대. 전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자기 의견을 밝히라고 하면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찬성 입장. 그리고 예. 사실 그게 영향은 별로 주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표만으로 통과될 테니까요.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민주당 표만으로도 일단은 가결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다시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또 다른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와는 다른 문제여서 사실 그 안보, 국방, 보훈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들 지금 정서도 보면 찬성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70%, 80% 찬성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 뭐 그건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보도를 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바람은 이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서 예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의 가치에도 맞고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에도 맞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는 그런 입장일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총선을 마치고 휴업 상태였던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말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를 진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법안들을 모두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태원 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의 권한 등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진실 밝히는데 특검 필요하다면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절차적으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만 우선 구제하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합니다. 대신 시급한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등 이견을 좁힌 민생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쟁법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본회의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보통 국회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5월 국회의 본회의가 몇 번 열릴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은 지금을 겨우 넘긴다 해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거대 야권과 힘 겨루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총선 민심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에서 최상병 특검 등 법안에 찬성한다는 기류도 여전합니다. 22대 국회의 여야 의석수는 108대 192입니다. 200표가 넘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8표의 이탈표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국민의힘의 고심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